안녕하세요. 원리통계학 이원우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자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모집단과 표본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표본으로 얻어진 값을 우리는 자료다, 데이터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료들을 대표하는 한 값을 소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평균이고요. 오늘은 이제 자료의 특징을 나타내는 퍼짐의 정도, 특히 퍼짐의 정도 중에서 분산을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퍼짐의 정도는 범위가 있습니다. 어느 값, 작은 값에서부터 큰 값까지 어떤 범위에 있는 것인지, 그래서 범위 레인지 R은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뺀 것이고요. 극히 우리가 이미 일상적으로 아는 단어이고 더 이상 통계학에서 그렇게 중요한 비중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퍼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축도로 사분위 편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분위 편차,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마 처음 듣는 용어일 텐데요. 쿼타일 디비에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쿼트라는 말은 25%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4분의 편차를 정의 설명하기 전에 Q1, Q2, Q3를 설명드리겠습니다. Q1은 제1 4분의 수라고 합니다. 4분의 수. First 쿼터일이죠. 4분의 수는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25%, 제1 4분의 수니까 25% 퍼센타일, 100분의 수 지난 시간에 설명 잠깐 드렸죠. 그걸 Q1이라고 하고, 그러면 당연히 Q3는 제3 4분의 수겠죠. 그렇죠? 그래서 75%, 작은 것부터 75%에 해당하는 값을 Q3라고 그렇게 이름 짓겠습니다. Q2는요, 당연히 제2 4분의 수고, 이거는 P50, 50% 퍼센타일이 되고, 또 뭡니까? Q2는 바로 미디언이죠. 중위수, 중위값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4분의 편차라는 것은 뭔가 하면 가운데 쪽에 몰려있는, 가운데 쪽에 위치하고 있는 50%에 해당되는 값들의 범위를 2로 나눈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4분의 편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분의 편차 그 자체의 용도는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4분의 편차값이 얼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자료들의 퍼짐의 정도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지 못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집단 간의 비교를 할 때는 집단 간의 비교 목적으로 그냥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남자 집단과 여자 집단, 여자 집단과 남자 집단의 4분의 편차를 비교해서 여자 집단의 4분의 편차가 좀 작다면, 여자들은 가운데 쪽에 자료가 몰려 있구나, 남자보다 더 가운데 쪽에 몰려 있구나 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어떤 이론적인 좋은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4분의 편차라는 것도 더 이상 우리가 언급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분산인데요. 분산 매우 중요합니다. 통계학에서 아주 중요한 것으로서요. 천천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가 있을 때 자료들은 이렇게 크기로 수직선에다가 나타내면 이렇게 점이 찍히겠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점이 찍힐 겁니다. 요 대충
이렇게 찍혔다면 이 가운데 쪽에 평균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존재하겠죠. 그렇죠? 평균. 각 값에서 평균을 뺀 거. 각 값에서 평균을 뺀 거. 각 값에서 평균을 뺀 것들을 우리가 편차라고 부릅니다. deviation이고요. 뭐 중요한 용어입니다. 각 값에서 이쪽에서 뺀 거는 마이너스고 이쪽에서 뺀 거는 큰 것에서 평균을 뺀 거니까 평균보다 큰 값에서 뺀 거니까 플러스 값을 갖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편차라고 부른다. 중요한 용어입니다. 편차는 상당히 통계적인 용어인데 통계학에 나오는 용어인데 단순한 차이를 편차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전 뉴스 같은 데서도 저거 편차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싶은 것을 차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라는 것을 편차라고 굳이 부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어려운 단어를 더 많이 쓰려고 하는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 때문 아닌가 싶고요. 자, 편차들의 합은 0이다. 이쪽에서 편차는 여기서 뺀 거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에서 뺀 거는 플러스가 돼서 상쇄돼서 0이 됩니다. 식으로 한번 볼까요? 자, 편차는 xi 빼기 x바가 편차고요. 그거를 합 1부터 n까지를 하면 시그마 xi i는 1부터 n까지고 빼기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고 x바죠. x바에는 i가 없죠.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같은 것을 n번 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그마 xi 마이너스 nx바가 되고요. 이게 바로 0이 되는 거죠. 그렇죠? x바가 어떤 건지 아시니까 그걸 대입하면 0이 됩니다. 그래서 편차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기가 어려워요. 편차 자체를 가지고. 그런데 퍼짐의 정도를 좀 나타내고 싶을 때 절대값을 붙입니다. 편차에 절대값을 붙이면 마이너스 값인 편차 값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 각 값에서 평균까지의 거리, 각 값에서 평균까지 거리라는 개념이 되고요. 얼마나 떨어졌느냐를 나타내주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놈을 편차에 절대값 붙인 것을 평균한 거. 이거는 이를테면 퍼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뭐 괜찮습니다. 그렇죠? 평균에서부터 각 데이터들이 각 자료들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값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기에서 퍼짐의 정도에서 한번 이야기할 뿐이지 더 이상 쓰지를 못합니다. 왜요? 절대값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절대값이 몇 개 있습니까? 절대값 붙인 거 n개를 전개해 나가거나 어떤 이론 전개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하겠죠. 이거를 n으로 나눈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값이 중학교 때 배우지 않고 고등학교 수준 수학에서 배운다는 거 어려우니까 그렇게 배운 거고요. 절대값을 뭐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이런 것부터 시작을 생각해 볼 때 이 절대값 n개를 더한 거 자체는 상당히 발전시키기가 어려워서 절대평균 편차는 여기서 한번 보고 더 이상 보지 못한다. 자, 이제 분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분산이란 매우 중요합니다. 편차들을 제곱해서 평균한 거. 이게 분산입니다. 편차들을 제곱해. 제곱하는 이유는 사실 마이너스 편차
편차값이 마이너스일 경우를 플러스로 만들기 위해서 제곱했다. 제곱하나 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편차들을 제곱해서 평균한 거라고 그랬는데 n으로 나눠야죠. 그런데 n-1로 나누게 됩니다. n-1로 나눠요. 그리고 저 n-1을 자유도라고 합니다. 네. 뭐 표본의 수가, 표본 크기가, 자료의 수가 좀 작을 때는 n-1로 나누고 클 때는 n으로 나누고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교재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n-1로 나누는 거다. 분산은요. 그래서 s제곱으로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 자유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죠. 자유도. 왜 저 자유도라는 것이 나타났는지. 저건 이론적인 배경 때문에, 이론적인 이유로 자유도라는 개념이 생긴 건데요. 자유도, degree of freedom입니다. 자유스러운 것의 정도. 예. 자유스러운 게 몇 개나 되느냐를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의 약자로 DF로 보통 줄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자유도는 뭐냐? 자유스러운 정도? 그래서 독립적인 것들의 수입니다. 독립적인 것들의 수를 우리는 자유도라고 합니다. 독립적이라는 게 뭐예요? 물론 정의를 앞으로 할 것입니다만은 독립적이다. 서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향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겁니다. 자, 표본값으로 x1, x2, xn을 얻었습니다. 그것들은 이 표본값들은 독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표본값들이 독립이야? 왜 그렇지? 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표본값들이 독립이 아니면 매우 복잡하고요. 통계학 이론이 아마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N명의 나이를 조사를 했다. 31세, 27세 해서 무슨 40세. 그래서 N명을 조사를 했어요. 자, 이것들이 나이 독립적인가 생각해 보죠. 31세 먹은 사람, 31세인 사람이 27세 사람한테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또 받지도 않았어. 이 사람이 27세이기 때문에 내가 31세가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표본값들은 서로 독립이다라고 이해해 두십시오. 그러면 x1, x2, xn은 자유도가 얼마입니까? 저기서 뭐 자유도를 따지지는 않지만 자유도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n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분산을 구할 때 편차들을 제곱한다고 그랬어요. 제곱해서 합한다라고 그랬는데 이 편차들이 x1-x바, x2-x바, xn-x바 n개의 편차가 있을 때 여기에 이제 독립적인 것의 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독립적인 것들의 개수예요. 개수. 수가 몇 개가 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x1-x바, x2-x바, xn-1-x바. 여기 오타가 났어요. xn-1-x바. 이렇게 n-1개가 독립적으로 정해지면 나머지 xn-x바는 자동으로 정해지게 된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n-1개의 편차들이 정해지면 그것들에 의해서 마지막 거 xn-x바는 자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xn-x바는 뭐예요? 독립적이지 못한 거예요. 독립적이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조금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x1, x2, x3만 있는 조그만 표본이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럼 여기서 자유도는 몇이에요? 3이에요. 예? 표본 값들은 서로 독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자유도는 3이에요. 그런데 x1-x바, x2-x바, x3-x바 이렇게 세 개의 편차들을 한번 보죠. 자, 세 개의 편차예요. 그러면 예컨대 3-5 또 x2가 8-5야. 두 개가 정해졌어요. 지금 임의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x3-x바는 자동으로 결정돼. 왜? x바가 지금 얼마입니까? 5로 나왔어. x바가 5로 나왔으니까 세 개의 수를 합한 거는 뭡니까? 15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x바가 지금 5니까 x1, x2, x3는 뭡니까? 15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x1, x2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정해졌단 말이에요. 3하고 8로. 그러면 x3는 자동으로 뭐가 돼요? 4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편차는 4-5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의 자유도는 3-1, 2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좀 고의적으로 만든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혹시? 임의로 여러분이 뭐 연습삼아 한번 해보세요. 자, 100-200. 예? 이걸 그냥 임의로 불렀어요. x바는 200이야. 그러면 또 300-200. x3 300으로 그냥 독립적으로 임의로 내가 정한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가운데 x2-x바는 200-200으로 자동으로 결정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시간이 있어서 4개짜리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던 5개짜리로 조금 더 복잡하게 연습을 해보시던 항상 이렇습니다. 그래서 편차들이 여기에 동원돼서 분산이 구해지는데 이 분자에 있는 n개들의 독립적인 것들의 수가 n-1이고 자유도 n-1로 나누어 준 것이 분산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산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서 더 한번 살펴볼 것이 앞에 있는 식을 갖다 놨습니다. 분산에 대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산 그러면 뭐예요? 편차 제곱들을 평균한 거. 그런데 여기서 자유도라는 게 있대. 자유도는 n-1이래. 왜 여기서 자유도의 개념이 나오고 n-1로 나누어야 되는지는 사실 이론적인 배경이 있고 그 이론적 배경은 추후에 나중에 공부하게 됩니다. 분산을 루트 씌운 것이 표준 편차입니다.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용어, 분산이라는 것과 표준 편차라는 것은 뭐 이웃사촌이라고 그럴까요? 뭐 거의 쌍둥이 같은 건데요. 분산이 얼마면 표준 편차 얼마인지 나오죠. 분산이 16이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4야. 표준 편차가 5다. 그러면 분산은 25야. 그래서 포즘의 정도를 나타내주는 정보로서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분산도 나오고 귀찮게 표준 편차도 그런 용어가 나오나? 표준 편차는 뭐 많이 쓰진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SD 해서 요 약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의 약자로 SD라고 표현하기도 하더군요. 왜 그런가? 차이점은 뭔가? 한번 살펴보죠. 단위가 다릅니다. 단위가 달라요. 예? 우리 관찰치가 뭘로 할까요? 돈으로 할까요? 원. 얼마? 원. 그러면 평균도 원이죠? 평균 낸 것도 원이야. 몇 원. 그러면 요 편차의 단위가 원이야. 그거를 제곱해. 모든 편차들을 제곱하니까 요 분자에 있는 것의 단위가 뭐가 됩니까? 원 제곱이라는 단위를 가져요. 그렇죠? 원 제곱이라는 측정 단위의 자성, 제곱인 그런 단위를 갖습니다. 측정 분사는 측정 단위의 제곱이라는 단위를 갖는데 아주 추상적이죠. 원 제곱이라는 단위 아십니까? 느낌이 옵니까? 안 와. 예? 그리고 표준 편차를 보면 거기에 루트를 씌우니까 이것의 단위가 원 제곱이면 거기에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 단위는 원으로 된다. 원이 뭡니까? 측정한 측정값들의 단위야.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측정 단위와 같은 단위를 갖고 또 뭐예요? X바하고도 같은 단위를 가져. 표본 평균과도. 그래서 같은 단위, 측정 단위와 같은 단위를 갖는 이점이 있어서 표준 편차가 또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표준 편차만 쓰지 왜 또 분산이라는 용어가 왜 있나? 왜 두 개를 전부 다 함께 쓰려고 하나? 쓰게 되나? 이 이야기는 표준 편차는 뭘 갖고 있어요? 루트를 가지고 있어. 우리 절대값을 가지고 있을 때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루트를 가지고 있을 때도 어렵죠. 어려움이 있어요. 예? 표준 편차가 하나는 표준 편차가 분산이 7이야. 그래서 표준 편차가 루트 7. 하나는 5. 분산이 5. 그래서 표준 편차가 5. 근데 이거 두 개를 합할 수가 없죠. 아니 이제 합할 수는 있지만 간단히 이게 예를 들면 예컨대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산이 7이야. 그리고 딴 것의 분산이 5야. 두 개를 더해. 그럼 12. 이렇게 쉽게 식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분산을 이용하면. 그러니까 분산은 이론 전개에 필요하고 표준 편차는 이론 전개하기에는 어렵지만 어떤 크기, 단위, 어떤 단위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산과 분산만 아시면 표준 편차는 루트를 씌운 거니까 분산이 편차 제곱들을 평균한 거다. 그런데 자유도라는 독립적인 것들의 수를 따져서 n-1로 나누게 된다.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라는 개념만 갖고 자유도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이제 여기까지 오늘은 하겠습니다.